당원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전 대덕구청장 후보 경선 토론회 진행을 맡은 배재생정학과의 최호택 교수입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당원과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서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청장 예비후보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원과 유권자께서는 국민의힘 대전시당을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시는 국민의힘 대덕구청장 예비후보의 각 소셜미디어 계정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토론회에 참여하신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덕구청장 예비후보로 두 분이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다는 것 말씀드리겠고요. 먼저 후보 소개와 모두 발언은 가나다 순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진 예비후보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희진 예비후보입니다. 네, 그리고 최충규 예비후보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충규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순서와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모두 발언과 주제 토론, 자유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모두 발언은 각 후보에게 제가 1분씩 드리겠고요. 주제 토론과 자유 토론은 각 주제별로 후보마다 상대 후보를 지정해서 토론할 수 있고, 또 질문과 답변 시간을 합쳐서 주제 토론은 3분이고요. 자유 토론은 2분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말씀은 제가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시다가 주어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까요.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사실 이제 이 선거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좀 딱딱합니다. 그래서 유권자나 또 시민들이 보기에 또 조금 이렇게 딱딱할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오늘 좀 재밌게 이렇게 토론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토론 규정과 또 주제, 순서 등은 사전에 모든 후보들에게 저희가 전달해 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모두 발언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 발언은 1분씩 드리겠고요. 순서는 이름의 가나다 순이기 때문에 먼저 박희진 후보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덕구청장 예비후보 박희진입니다. 현 구청장의 포퓰리즘 정치로 바닥난 대덕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 살리고 민생 안전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울 때 서민 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주장했는데 다행히 대통령 당선인의 우선 정책이 저와 같은 경제 우선 정책입니다. 저는 대전광역시 재선 의원으로 복지 환경, 학교 환경 개선 등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했습니다. 30여 년 대덕구 경제인으로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봉사하고 구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된다면 국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살맛나는 신바람 대덕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충규 후보 발언하시죠.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덕구청장 예비후보 최충규입니다. 일상이 즐거운 도시 대덕을 위한 힘찬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바람의 중심에 준비된 저 최충규가 있습니다. 저 최충규는 대덕에서 태어나 대덕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대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누구보다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덕은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제 대덕은 합리적이고 능력 있는 리더십을 갖춘 구청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지켜보시면서 제가 준비한 비전과 정책을 평가해 주십시오. 준비된 비전과 정책으로 대덕의 가치를 확 높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첫 질문인데도 그렇게 크게 시간 벗어나지 않고 잘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주제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토론은 대전시와 또 대덕구의 현안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각 후보별 정해진 시간은 3분인데요.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고 또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덕구청장 후보는 두 분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에게 질문을 하면 되겠는데 먼저 박희진 후보께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구청장께서 당선과 취임 당시에 대덕구 인구를 많이 걱정했고 떠나는 대덕에서 돌아오는 대덕구를 만든다고 했는데 역시 계속 떠나고 9,500여 명이나 되는 인구가 또 감소를 했습니다. 예, 용역도 있었고 용역 결과 발표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최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후보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대덕구 인구는 오유종 구청장 때 24만을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해서 지금 17만 5천 명으로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현 박정현 구청장이 취임할 때 대덕구민에게 약속한 인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대덕이 활기차게 하겠다고 한 헛 공약이 말 그대로 빌공자 공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덕구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또한 그것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저는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또 해주시죠. 그 대안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덕의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출산과 관련돼서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덕만이 안고 있는 문제, 또 대덕구청장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산모 건강 지원 제도를 바우처 제도를 마련해서 지금 현재 출산을 하면 30만 원씩 지급하는데 그것을 100만 원으로 높여서 산모들이 건강하게 회복돼서 다시 생산 현장에서 또 투입되고 다시 또 아이를 또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선순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30만 원 지급되는 것을 100만 원으로 올리면 1인당 70만 원이 더 드는데 현재 대덕구에서 1년에 출산하는 출산 아동이 가장 많았을 때 4,500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잠깐만 말을 좀 제가 자르겠습니다. 출산보다도 우선 경제가 우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우선 돼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또한 교육도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최충규 후보가 박희진 후보에게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문해 주시죠. 제가 질의에 앞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 문제뿐만 아니라 대전과 대전의 문제가 인구 감소, 전국적인 인구 감소는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출산율이 제고되지 않으면 다른 시도에 있는 인구를 우리 대덕구로
옮겨온다고 해서 국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출산율이 최고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박희진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서 대덕구에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나 증원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대덕구 공무원 숫자가 예. 몇 명이나 증원됐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네, 공무원이 100명, 그 외에 상근직, 무기직에서 42명, 14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직 공무원이 100명 늘어났고 무기직 공무원이 24명 늘어서 124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무원은 한번 입사를 하면,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면 정년이 보장되는 법률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명당 1억 이상의 비용이 평생 들어간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대덕구처럼 재정 자립도가 현격히 낮은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도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책을 앞으로 내놓겠다고 국민들하고 약속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공무원 숫자와 관련해서 공무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대덕 구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는 더 떨어지지 않고 또 공무원 숫자는 늘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 인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는 생각은, 이것을 대덕구를 개인 회사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일거리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일하는 방법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적재적소에 과한 직원을 갖다 놓으면 결국 그 회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파견하고 늘리는 건 정확한 일감에서는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절대 잘못되고, 결국 이런 것은 포퓰리즘 정책 속에 나오는 방법이라고, 수단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지역구에 대한 부담, 지역민에 대한 부담,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주제는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후보자들 공약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별 각 1분씩 공약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가 드리고요. 설명이 끝나면 각 후보께서 정해진 시간 내에 자유롭게 각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시간은 3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박희진 후보부터 공약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공약은 6개 분야에 80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첫째, 계층별로 다양하게 일자리를 확충하고, 두 번째, 지역의 여러 도시 기반을 확충해 내겠습니다. 세 번째, 소외계층 없는 복지를 실현하고, 네 번째, 교육 환경 개선과 평생 학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통문화 개선과 관광 인프라를 확대해내고, 여섯 번째, 친환경 녹색 성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 10위를 확보해서 각종 정비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을 국가사업과 연결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최우선으로 확보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희진 후보께서는 이제 일자리에 대해서 힘을 주셔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엔 최충규 후보가 공약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공약과 관련해서 판넬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약은 대적 비전 3대 정책 방향 대덕 지바고입니다. 대덕에서 지키고, 제가 구청장이 되면 대덕에서 바꾸고,
대덕에서 고쳐야 될 상황입니다. 이것을 구민들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대덕 비전 365 정책입니다. 6대 정책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대덕 비전 365는 365일 제가 구민을 섬기면서 열심히 구정을 돌보겠다는 취지에서 대덕 비전 365 정책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것을 실현하면 모두가 행복한 대전,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대덕구청장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5대 주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면 대덕구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한 주민들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안전한 도시가 돼서 지금 모두가 시간이- 함께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조금 속도를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로에게 이제는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그 박희진 후보께서 질문을 좀 해주시죠. 네, 최춘규 후보님에 대한 공약을 사전에 좀 정리해 본 것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전 산단 활용, 청년 일자리 창출, 특색 있는 소규모 축제, 핫플레이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 경로당 개축, 주거환경 개선, 구청 공무원 조직문화 개선, 대체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창조적인 자기만의 독창적인 사업이 뚜렷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1공약으로 독창적인 뭔가 대덕을 위해서 개설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약이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난 출마 기자회견에서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을 우리 박희진 후보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덕이 메가시티의 중심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광과 갑천의 합수지역인 대덕, 청원, 유성의 합수지역을 지금 순천만 국가공원처럼 국가공원화를 3개 시도, 구가 협약을 맺어서 정윤기 국회의원과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마련된다면 메가시티의 중심이 바로 대덕이고 대덕이 바로 중원권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큰 프로젝트를 우리가 실현시킬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독창적인 사업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도 어느 곳과 연계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연계해서 공약이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극히 어렵고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그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준비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 건지, 혹시 진행된 곳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공약입니다. 공약은 앞으로 제가 구청장이 되면 그 사업을 이렇게 시도 간에, 자치구 간에 서로, 이것이 워낙 광범위한 큰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대덕구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전시와 유성구와 청주시와 같이 MOU를 체결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중부권의 국가공원을 최초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저희가 이제 주어진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앞에 타이머를 좀 정확하게 보시고 토론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충규 후보께서 박희진 후보에게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희진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축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축 혁신도시는 혁신도시로 지정되고서
공공기관이 이전하기를 우리 대덕구민과 대전시민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또한 혁신지구가 애초에 계획됐던 100만 평방제곱미터보다도 적은 30만 제곱미터로 추진되다 보니 용두삼입격의 연축 행정타운이 되고 말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제대로 정착하고 연축 행정타운이 제대로 대덕구의 남북 기능을 이어주는 선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면적으로는 도저히 너무 적다 이런 평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혁신도시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혁신도시는 절대로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큰 자원의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본 다행히도 제가 당선인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해서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당연히 좁고 당연히 연축지구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걸맞는, 그래도 그 부분에 맞는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최선으로 노력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역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우리의 절대적인 사명이자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예. 연축 혁신도시를 제대로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연축 혁신도시가 경부 고속도로를 좌우로 해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면 좌우로 분리되어 있는 연축 혁신지구를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를 추진해서 그 위를 혁신도시 공간으로 포함을 한다면 현재 30만 평이 안 되는 혁신도시를 훨씬 더 한 2배 이상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사회를 보고 있는 저도 사실은 지금 대덕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 토론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흥미롭고 앞으로 또 기대가 많이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씩 드릴 테니까요.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희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안정적인 초기 국정 운영을 위해 반드시 지방 권력도 바뀌어야 합니다. 대덕구를 살릴 경제 전문가 저 박희진이 적임자라고 확신합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와 소통 라인이 중요합니다. 신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행하고 이해하고 대전시와 대덕구의 수건을 해결하도록 저희 인적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월 9일 대선 승리를 위해 선당우사의 정신으로 불철주야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4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바람이 거센 대덕구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승리하여 저 박희진이 반드시 대덕 희망 대덕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엔 최충규 후보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당내에서 가장 갈등이 심할 때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제가 유일하게 대덕구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윤석열 후보 당선에 기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덕구민과 모든 언론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저는 대통령
공약을 어떻게 구청장으로서 뒷받침할 것인가, 이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대덕구와 관련해서 우리 산업단지 또 철도구간 지하화 그리고 광역교통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청년 창업 기지화하는 문제, 이것은 제가 공약한 거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대전 산단을 구로공단을 벤치마킹하여 디디밸리 청년들이 와서 창의성을 개발하고 청년들이 와서 자립해서 기업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지원 시스템을 제가 만들고자 하는데 당선인께서 이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훨씬 네. 더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감사합니다. 생각됩니다. 네, 시간이 이제 잠깐 조금씩 늘어지는 것 같으니까요. 저 앞에 타이머 좀 확인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더 매끄러운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해서 각자 1분씩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상호 토론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박희진 후보가 질문을 하면 최충규 후보께서는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창적인 사업으로 지역을 빛낼 수 있는 그러한 공약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연계하거나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편성되거나 이런 사업들의 공약이 주로 있는 것 같아서요, 독창적인 사업으로 제 공약을 하나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저는 대청호 힐링파크를 조성하기로 대전시의회 환경위원장 시절부터 기획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댐 중에 댐 밑에 호수 공원이 없는 곳은 유일하게 대전이라고 합니다. 대청호 밑에 보조댐을 호수 공원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힐링 파크로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이미 호수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갈 테지만 이미 기반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계 장치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양쪽 옆에는 각종 쉼터라든지 조림공원, 은행나무 공원, 또 부지가 그렇게 넓게 만들어서 있고, 이것은 수자원공사 기업과 연계하고 정부와 연계하면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공원이 되고, 이런 공원들이 대덕의 자랑이고 대전의 자랑이고 대덕의 대전의 먹거리가 될 것을 확실합니다. 그런 공원을 만들어서 정말 독창적으로 대전을 빛낼 멋진 공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희준 후보께서 제 공약이 독창적인 공약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제 공약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아직 공약지를 발표도 안 했고 그랬는데, 다른 후보 공약에 대해서 그렇게 비하하는 것은 토론의 상식에 어긋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독창적인 공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도 선거 때 되면 공약 뺏기기가 하도 난무해서 제가 제 모든 공약을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대덕구에 메타버스 체험관을 지금 당선되면 체험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혹시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우리 박희진 의원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3분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혹시 다음에 답변하실 때 그 네. 부분도 같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메타버스부터 다시 3분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걸 가지고 3분을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냥 묶어서 다시. 묶어서? 네. 묶어서요. 그럼 일단 질문 듣고 답변 듣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할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 최충규 후보 아까 질문 메타버스 질문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답변 듣고 다시 질문하는 걸로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먼저 공약 관련해서 비하하는 것으로 들렸다면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하 발언이 아니었었고 그 전 질문에서도 독창적인 공약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떻든 비하 발언으로 들렸다면 정말 죄송한 거고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우리 이 대덕구 당협위원장 정영규 위원장님께서 시장 출마하시면서 자세히 영상으로 홍보도 하셨던 것을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으로 오랫동안 재직하시면서 그 관련해서 전부 다 지원하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기획도 하고 만들어 주셨던 것도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 후보님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상당히 좀 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자르겠습니다. 정 의원이 시장 공약으로 내놓은 삼천칠산을 놀이터로라는 공약이 있는데 제가 아까 공약으로 처음에 말씀했던 금강과 갑천의 합수구역을 국가공원화하겠다라는 그 공약이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공약이 이루어지면 대덕이 거대 도시의 중심축에 바로 대덕이 중심이다. 이런 역할을 해서 대덕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대덕의 인구를 유입시키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선순환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공약을 내놓았던 거고요. 또 하나 더 다른 거 말씀드리면 지금 트램 노선이 지금 동부 여성 문화센터까지가 끝이고 그 종착역이 정거장이 아니 그 트램 차고지가 연축동인데 저는 공약으로 해덕역까지 연결해서 해덕역을 환승역 시스템으로 광역철도망하고 연계해야 된다. 이것을 저는 처음 광역철도망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주장했던 제 공약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이거에 대해서 박희진 후보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3대 하침의 중심이 과연 어디냐? 5개구를 전부 관통하는 그런 하천 공원화 사업인데요. 그 공원의 중심이 과연 어디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좀, 다음 기회에 혹시 또 추가 죄송합니다. 답변하실 일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경우의 수를 두고 저희가 가정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경쟁을 하다 보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낙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에 낙천되면은 오늘 또 유권자들과 또 당원들께서 시청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경쟁에서 떨어지게 되면 향후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다짐을 받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에는 최춘규 후보부터 시작을 좀 해주시죠. 1분입니다. 아주 답변하기가 아주 곤란한 그런 질문인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낙천을 한다면 공천자의 선대위원장 역할을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너무 당혹스러운 질문이라 답이 좀 짧으셨군요. 아주 명쾌하게 한 겁니다. 명쾌하게 하느냐고.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엔 박희진 후보의 낙천시 거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공정한 경선은 치열하지만 당내 경선이 본선 승리라는 점을 끝까지 잊지 않는 경쟁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경선은 잘 하고 나면 본선은 더 잘할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나를 있게 해준 지역민들에게 본사하며 대덕구 미래 지킴이로
대덕구에서 남아서 그동안 해오던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하면서 작은아마 지역 발전의 보탬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분은 일단은 이제 낙천을 하면 상대 후보의 선대위원장직을 하겠다 하고, 이제 또 한 분은 지역에서 계속 봉사활동하면서 또 당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문제를 가지고 각자 표명한 내용을 가지고 또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충규 후보께서 질문을 하고 또 박희진 후보가 답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지금 낙천시 후보 답변안과 관련 이건 서로 별로 토론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박희진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선의의 경쟁이지만 서류에 대해서 문제 제기 또 차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방 효과도 또 누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박희진 후보는 지금 헌법기관인 선관위에서 헌법기관인 검찰에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고발이 돼 있는 상황인데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지만 어쨌든 이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도 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공천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승복을 하시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천 관련해서 문제 생기면 승복해야죠. 그거야 뭐 당연히 승복해야 될 문제이고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선거법 위반의 메시지 전송입니다. 메시지를 전송을 했는데 그게 선거법 위반 박희진 대덕구청장 후보 선거냐 이렇게 판단을 해봤을 때 그는 전혀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 뒷면에는 우리 당협위원장 정용기 시장 후보 선거 내용입니다. 다만 그 내용에는 명찰이 달려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된 내용인데요. 유튜브에 대덕구청장 출마합니다 이렇게 명찰처럼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법 59조에 보면 명절 때는 동부통신으로 홍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라고 했더니 다만 명절 인사만 해라. 저희 시간 제약 때문에 네, 그래요. 답변을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어쨌든 다음에 또 질문 기회 시간이 주시면 있으니까 할게요. 질문하실 때. 윤석열 정부의 기치는 공정과 정의입니다. 제가 박희진 후보가 처음 구청장에 출마하겠다고 나섰을 때 제가 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 당에 저는 정당을 한 번도 옮긴 적이 없는데 제가 2010년부터 구청장에 도전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선거가 늘 반칙이 횡행하고 흑색선전, 여러 가지 금전살포, 관건선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늘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우리끼리는 적어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네,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희진 후보께서 질문을 해주시고요. 최충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선거법 관련한 질문이 있으셔서 다시 한번 좀 보충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메시지 전송 개수가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검찰에서 조사과에서 전화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답하기를 그 메시지 중에는 20% 정도가 우리 국민 것일 겁니다. 2014년도에 선거운동할 때 쓰고 그 후엔 단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전화번호입니다. 그럼 개수가 20%라는 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대덕구민들이 연차적으로 줄어드는 인구수 그리고 연차적으로 당연히 줄어드는 수 이주 비율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사실상 20%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도입니까라는 답변도 직접 들은 바가 있어서 굉장히 좀 무겁지 않다라는 스스로의 판단을 하고 다시 용기를 내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전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요. 대덕의 뿌리는 누가 뭐래도 정용기 국회의원과 같이 했던 박희진 저만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당을 이적할 때에 그 말씀을 하셨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뭐 참신하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볼 때 의지와 노력에 상당히 좀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대덕구청장 출마한다고 하시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저도 안타까운 게 계속해서 당협 사무국장을 하시고 그 이후에서도 사무국에 나와서 선거관리위원장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책상 하나 없고 이름표 하나 없고 사무실에서는 완전히 변방인 취급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충분히 아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응원 말씀, 도움 말씀, 지원 말씀 한마디 없으셨던 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2020년 사구 총선 이후 무보수로 대덕구 당협 사무국장을 2년여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봉사활동했고 당무감사를 저 혼자 준비해서 보조원 하나 없이 다 당무감사를 혼자 치러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당협위원장인 정윤기 전 국회의원이 정말 당을 위해서 헌신했다, 고맙다, 이 은혜 잊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얻은 혜택이라고 하면 저는 기꺼이 그런 혜택은 더 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에 대한 예. 저는 헌신이었지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주제 토론을 해봤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자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자유 토론입니다. 난상 토론입니다. 어떤 주제도 괜찮고요. 또 어떤 답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고 또 자유롭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사회자 권한으로 한 라운드를 한번 진행해 보고요. 혹시 좀 뜨거워지면 다시 한 라운드를 가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박희진 후보께서 최충기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인데요. 오정동에는 BRT 도로가 형성이 됐죠. 양쪽에는 공구상가가 있고 전국적인 공구상가로 유명을 했었고 자영업자들의 영업력도 대단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BRT 도로로 인해서 거의 이 반수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BRT 도로 탄생할 때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양쪽 도로에는 주차장을 6면 정도 3면씩 만들어준다라고 시에서 약속한 바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 당의 사무국장을 하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거나 지도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셨던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했으면 이게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도 한번 곁들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때 BRT 도로의 애초의 설계는 대전역에서 천변을 통해서 대화 요금소로 진입하는 그러한 설계였는데 설계 변경에 의해서 오정동 공구상가 주변이 대단히 혼잡도로로 변한 것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 시정을 책임지고 있었던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한 항의도 했고 대안에 대해서 공구상가 주변에 여러 개의 공영 주차장을 만들 것을 촉구했고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허태정 시장을 비롯한 대전시에서 아직도 그 약속을 다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고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 권력도 찾아오면 오정동 공구상가 주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주변에 주차장 부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제일 시급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또 상대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박정현 구청장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자치구에서는 거의 실행한 적이 없는 대덕구의 3대 재단을 출범시키려고 했고 그중에 2개의 재단을 출범시켰고 한 개 재단은 의회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경제재단, 문화관광재단, 또 복지재단 이렇게 3개의 재단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재단이 어떤 재단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질문에 답드리겠습니다.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제가 시의원 재직 시에 대전시에서 복지재단을 만들 적에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복지직 공무원들이 계시는 그 숫자만큼도 굉장히 잘하고 계셨고 그때 활발하게 하시고 계신데 굳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지재단을 만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운동을 열심히 했는데요. 그 이후에 낙선을 하고 다시 들어가 보니까 재단이 만들어져서 아주 활발하게 또 움직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복지 문제는 참 너무 크고 방대하고 많습니다. 답변 그나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제가 더 좀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광역자치단체 시도에서는 재단의 필요성을 저는 일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자치구, 기초자치단체도 시군이 있는데 자치구의 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덕구의 재단 설립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네. 자, 뭐 한 라운드 진행을 했는데 조금 밋밋하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그래도 저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우리 박희진 후보께서 다시 자유질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좀 정리가 됐는데요. 그래서 대덕구에서 재단을 만든다는 것은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극히 포퓰리즘성 정책에 가미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후에도 뿐만 아니라 각종 센터 그리고 용돈 지급 그리고 그 외의 동사무소 기구를 통한 여러 가지 조직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낱낱이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 후보님께서는 동사무소에서 조직되고 있는 기구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서 기구를 조직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법적으로는 맞지가 않는 거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그 단체는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데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게 상위법에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하위법인 자치단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제 만드는 데도 있고 또 그걸 연계하는 데도 있고 아예 안 만드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법에 맞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법에 맞지 않지만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관을 투입하고 또 간사를 투입해서 예산을 아마도 한 20억 정도가 투자되는 것 같은데요. 그건 기구적으로 또 운영의 면에서도 절대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최춘규 후보께서 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살려야 된다. 탄소 중립.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된다. 또 그것이 중앙 정부든 지방 정부든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대덕구에서 지난 임시회 때부터 개족산 중턱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의회에 큰 물의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야당의 반발에 의해서 태양광 발전 시설이 보류되고 있고 급기야는 몇 번의 의회에 상정했지만 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대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수단보다도 그들 진영끼리의 예산 나눠먹기 이러한 것에 시민들과 국민들은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을 다 시민단체 출신들이 다 해먹는다는 그러한 비판이 일기 때문이죠. 개족산 중턱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서 우리 박희진 후보님 의견 주십시오. 어떤 방법이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경제인으로서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든 투자 대비 효과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 생각하지 않고 투자하는 그런 생각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런 부분은 도대체 전 이해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경제는 벌어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가 끝났고요. 제가 사회자로서 그동안 사실 저도 이제 대덕구에 관심이 참 많았는데요. 제가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두 분께 공통 질문 한번 즉흥적으로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테스트하는데 아주 좋지 않습니까? 서로의 생각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용기 예전에 청장님 계셨을 때 대덕구가 전국적으로 대표되는 혁신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달 강자제라는 거예요. 강의를 짜장면처럼 배달한다 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례가 됐고요. 또 대전시에서 그것을 가져가서 또 대전시 전역으로 확대시킨 아주 참 좋은 정책이었고, 저 또한 이제 어디 강의를 다니고 그러면 항상 그걸 자랑하고 다녔는데,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구청장에 당선이 된다면 제2의 배달 강자제 무엇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부터 답변하실까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희진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배달 강자제 생각해 보면 정용기 구청장 시절에 정말 좋은 사업 많이 했습니다. 대청호 200리길을 만들어서 힐링 공간을 만들고 배달 강자를 만들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기도 했지요. 그런데 지금 현 7대 구청장 들어서셔서 완전히 이것을 없애버렸어요. 좋은 것은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는 상식적인 부분도 아예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된다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즐기고 동호회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생활체육 공간을 충분히 확대하는 데 노력하면서 이런 교육을 배달 강좌제 평생학습으로 만들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같은 질문에 대해서 최춘규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저희 선거 구호가 내 일상이 즐거운 도시 대덕구 만들기입니다. 꿀잼 도시 대덕구 만들기죠. 저는 특별히 다른 방법보다도 정윤기 구청장 시절 때 짜장면처럼 배달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계승해서 복원한다면 그 당시에 전국 최고의
전국 1위의 학습 강좌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복원만 시켜도 가장 훌륭한 배달 학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한 문제만 더 낼까 하는데 혹시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네. 지금 대덕구는 그 주민자치 활동이 아주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선이 된다면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더 왕성하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나는 이런 지원을 좀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충규 후보부터 좀 답변해 주시죠.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했다가 법이 변경되면서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습니다. 또 그 도입을 각 자치구마다 좀 다르게 하는데 대덕구가 가장 빠르게 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 마찰도 있었습니다. 주민자치회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를 정치화했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자치를 정치화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한 것을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에서 하는 사업에 공무원이 관여를 합니다. 그거 예방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관여하지 않는 자치, 그것이 자치 아니겠습니까? 제가 구청장이 되면 정말 스스로 주민들끼리 결정하고 주민들끼리 집행하고 사후에 나중에 점검만 해서 정말 그 주민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성숙된 민주주의 꼭 실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박희진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주민자치회는 예전에는 주민자치 동사무소도 주민자치회관으로 만들려고 했던가요? 그랬던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 회원이면 지역에서 그래도 괜찮은 분들끼리 나서셔서 명예를 갖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각종 단체를 지원하거나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자치 회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2만 원 수당도 받고 마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청 예하 조직처럼 운영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 회장님은 지역의 각종 단체를 같이 아우러주면서 자기가 여유 있는 부분들을 좀 투자해서 자기 명예를 좀 받기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운영했던 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지역민들끼리의 유대가 돈독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어느덧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이제 다 흘렀습니다. 좀 더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대로 저희 할까요? 서비스 토론 하시게요. 네. 자, 이제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토론을 하시다가 또 아까 답변을 하시다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예정에는 원래 1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2분 내에서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진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마무리 발언 말씀하시죠. 네, 네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주민 여러분, 구민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경제 전문가 저 박희진은 민생 안전과 더 좋은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만들면서 내 삶이 더 행복한 대덕을 기필코 완성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세대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이 모이는 활력의 도시로 생애 주기별 교육을 다양하게 제공해서 선비 도시의 역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충분한 경험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원을 해봤고 자문위원회 위촉이 되면서 자신과 역할이 좀 더 큰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된다면 선심성 포퓰리즘 대신에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도시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꿈이 있는 대덕을 만들어 떠나는 대덕이 아니라 진정 몰려오는 대덕으로 만들겠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교육이 살아나는 아이들이 신바람이 넘치고 노년의 삶이 행복한 대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충규 후보 마무리 발언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대덕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대덕을 떠나지 않고 오직 대덕을 지키며 대덕 사랑에 빠져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했고, 작고하신 오희종 구청장님 권유로 지방정치를 시작했습니다. 2010년 대덕구청장 도전 이후 12년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굴복하지 않고 오직 대덕 사랑을 위해서, 대덕의 미래를 위해서, 대덕 구민을 위해서 내 마지막 봉사의 길을 가고자 하는 꿈을 접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이제 마지막 꿈에 도전합니다. 대덕구 여러분이 지켜주시면 저희 꿈과 대덕 구민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사랑하는 고향 대덕을 위해서, 제가 사랑하는 대덕을 위해서 여러분께, 힘들어하는 여러분께 든든한 아저씨 역할, 든든한 아들 역할, 든든한 친구 역할을 하면서 어깨를 내어주는 그러한 인간적인 구청장 돼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덕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상이 즐거운, 일상이 행복한, 내 꿈을 실현시켜주는 그러한 대덕구, 희망의 땅 대덕구, 여러분과 같이 손잡고 꼭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저 최춘규 구청장에 당선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마무리 발언까지 다 들었습니다. 이제 약속된 시간이 모두 끝나게 되는데요. 정말 오늘 토론회 하면서 두 분 참 약속 잘 지키고 규칙도 잘 지키고 아주 모범적인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길지 않은 시간인데 함축적으로 답변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한 말씀 계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또 유권자들 만나면서 또 지역 주민들 만나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비전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마련한 국민의힘 제8회 지방선거 대덕구청장 경선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두 후보 감사드리고요. 또 당원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토론회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